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했던 복수극을 들려드릴게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 날에 저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날 예식장에는 신부가 2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인공인 저였고 다른 한 명은 시어머니였죠. 남편과는 대학 시절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죠. 남편은 참 다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제 퇴근길을 기다렸고 밤새 죽을 끓여주던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조금 유별나다는 그 사실을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해야 한단다. 상견례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마치 아들을 뺏어간 도둑처럼 날카롭게 쳐다보곤 하셨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장만하려는 신혼 가구부터 작은 커튼 색깔 하나까지 전부 본인이 정해야 했죠. 예, 침대는 무조건 내가 말한 브랜드로 사야 한다. 요즘 젊은 애들 취미는 천박해서 도저히 못 써요. 제 의견을 조심스레 말해보려 해도 남편은 옆에서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하자. 이번 한 번만 딱 참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그 이번 한 번만이라는 비겁한 말이 제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딱 한 달 앞두고 드레스 투어를 가던 날이었죠. 제 친정 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못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기어코 자기가 보겠다며 동행을 자처하셨죠. 그날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피팅룸 커튼이 활짝 열렸을 때 웨딩숍 직원분들은 진심 어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인상을 팍 쓰시더니 모든 사람의 기운을 다 빼놓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니, 신부 팔뚝이 저렇게 굵어서 어디에 쓰겠니? 드레스가 아깝다 얘. 다른 걸로 좀 가져와봐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마다 그녀의 비난은 더 노골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으로 변해갔죠. 어머, 이건 너무 야하다. 천박해 보이게 왜 이러니? 우리 아들기 살려주려면 제발 단정한 걸 골라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보기 싫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직원에게 다가가 아주 황당한 질문을 던지더군요. 저기 마네킹이 입은 제일 비싼 드레스 말이에요. 나도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사이즈 맞을 텐데. 직원분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신부님, 어머니께서 직접 입어보신다고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게 옷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리마인드 웨딩할 때 참고하려고 그러지. 나도 관리 잘해서 아직 몸매는 젊은 애들 못지않아. 결국 그녀는 제가 찜한 드레스를 기어코 입었습니다. 다시 커튼이 열리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가관이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황홀한 표정으로 웃고 있더군요. 역시 이 드레스는 나처럼 기품 있는 사람이 입어야 해. 내가 입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 아우라가 나오잖니. 그녀의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타오르는 과시욕과 기괴한 욕망만이 가득했죠. 그 소름 돋는 모습에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또다시 바보처럼 참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우연히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밑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제한 적 없는 고가의 웨딩드레스 대여료와 명품 가방 결제 내역이 찍힌 아주 상세한 영수증이었죠. 수혜자 이름에는 시어머니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제 카드는 제 명의로 된 서브카드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뒤를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은밀히 부탁했죠.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며칠 뒤 친구가 건넨 봉투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 부터 시아버지의 제일 친한 친구분과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보낸 소중한 예단비와 혼수금을 그 내연남의 도박 빚을 갚아주는데 탕진했더군요. 남편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머니의 불륜을 돕고 뒤처리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저를 그저 돈줄이자 집안의 평화를 유지해줄 멍청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분노로 밤을 지새웠지만 저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며 차가운 복수를 계획했죠. 가장 화려하게 웃어야 할 그들의 더러운 가면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벗겨주기로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고 새벽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며 저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어머, 저게 대체 뭐야? 신부가 둘이야 뭐야? 하객들의 비명 섞인 웅성거림이 복도 끝까지 울렸죠. 제 절친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 미쳤나봐. 지금 당장 나가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 최고의 막장극을 마주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정말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면사포까지 쓴 채로 로비 한복판에 서 있더라고요. 화려한 티아라에 손가락마다 끼워진 비싼 반지들까지. 누가 봐도 그날의 주인공은 저보다 화려한 그녀였죠.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자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예. 내 드레스가 너무 칙칙하길래 내가 좀 꾸몄다.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돼야 손님들이 대접받는 거야.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팔을 잡고 끌었죠. 일단 시작해야 하니까 참자. 나중에 설명할게. 설명? 참으라고.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제 안에 모든 인내심이 폭발하여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양가 어머니의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나왔죠. 저는 미리 매수한 영상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연애 영상이 나와야 할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거친 노이즈가 섞이기 시작했죠. 식장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암흑이 찾아오자 화면 가득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사진들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내연남과 함께 호텔 입구를 드나드는 모습, 술집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적나라한 영상들, 그리고 제 카드를 몰래 가져가 명품백을 결제하며 입꼬리를 올리던 시어머니의 편의점 CCTV 영상까지.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크린을 가리려 달려가며 비명을 질렀죠. 아, 저거 당장 꺼. 누가 이런 조작을 한 거야. 하지만 사진 속 내연남의 얼굴은 시아버지의 친구였죠. 시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며 다가갔습니다. 이 천박한 여편네가 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 그래. 시아버지는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쳤고 그녀는 드레스 차림으로 바닥에 볼품없이 고꾸라졌죠.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은 지금 이 순간 종료됩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드레스를 입은 이 여자와 그 모든 만행을 알고도 저를 속여온 이 비겁한 남자를 저는 도저히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베일을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버리고 단상을 내려와 입구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그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평생 내 엄마랑 그 드레스나 입으면서 행복하게 사렴. 식장을 걸어 나오는 제 뒤로 시어머니의 처절한 비명과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즉시 이혼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하셨고 시어머니는 한 푼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믿었던 상간남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그녀를 차버렸고요. 제 카드를 도용한 내역은 전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합의는커녕 감옥에 보내려고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남편은 파혼 사실과 집안의 추문이 회사에 다 퍼져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지금은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네요. 저는 파혼 소송을 통해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꿈에 그리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소중한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이 되지만 제대로 터뜨리면 약이 된답니다. 악인에게는 자비 없는 참교육만이 유일한 정답이에요. 제 사연이 답답했던 여러분의 가슴을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복수 이후의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나날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결국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